네, 오늘은 심리 도식 중에도 마음을 심리 도식으로 표현하면 어떨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음입니다. 자, 마음을 구조화하면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생각하는 기능, 감정을 느끼는 기능,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능,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의로 마음의 3요소, 심적 3요소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것을, 그 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안에 그 톱니바퀴 형태로 사고, 감정, 원함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여기 왜 톱니바퀴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원하는 것은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작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감정을 느끼겠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좋은 감정을 느끼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생각과 감정 사이에 원함이 맞물려서, 이 원함이 없으면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감정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생각도 잘 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감정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함에 따라 생각도 감정도 왕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되겠습니까? 네, 원함이 되겠습니다. 욕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데 원함, 욕구가 없으면 생각도 감정도 잘 못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을 심리도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을 마음을 신체 기관으로 한번 상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떤 신체 기관으로 마음을 상정시키면 좋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마음을 신체 기관으로 구조하면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하는 기능, 눈에 해당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기능, 귀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능, 입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지정의, 그다음에 눈, 귀, 입으로 마음을 심리도식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 귀, 입이 어떻게 마음으로 상정할 수 있답니까? 네, 눈은 봄으로써 인식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귀는 들음으로써 감정을 느낍니다. 입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하기도 합니다. 입은 원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의지, 욕구, 원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건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둥근 것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이 마음 안에 눈과 귀와 입이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보니까 눈과 귀와 입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끼는 감정과 원함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작동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고 이게 눈, 귀, 입이라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 얼굴하고 비슷할 겁니다. 원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의미하는 거죠. 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정신에 꼴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는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입은 말을 합니다. 물론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욕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원하는 바를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다면 역시 매우 잘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리 도식화 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좀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작동하면 하나의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뇌와 마음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뇌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가장 가운데 가장 안에 있는 것이 생명뇌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감정뇌고 그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성뇌라고 합니다. 이것을 층으로 따지면 1층, 2층, 3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가장 안에 있는 뇌는 생명뇌라고 합니다. 파충류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동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뇌입니다. 우리 인간에도 이런 뇌가 있습니다. 감정뇌는 주로 동물들이 발달했다고 해서 동물뇌라고 하고 그 이성뇌는 인간이 발달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성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1층에는 생명뇌가 있다고 했죠. 그 1층 뇌가 하는 기능은 원함,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함 욕구는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대단한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또 그 위로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 위에는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상층에 있는 욕구,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욕구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존재의 욕구와 관계의 욕구, 이렇게 성장의 욕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드퍼의 ERG 이론인데 이거는 욕구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 존재의 욕구를 보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 존재의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으므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사랑과 소속의 욕구와 존경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바로 이 세 가지에 걸쳐서 관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는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성장의 욕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욕구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한다, 또 인간관계한다, 이와 같은 것은 나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를 잘 파악해서 인간관계하면 매우 풍성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것을 계층화 시켜 보면 가장 밑바닥에는 원함 욕구, 그 다음에는 감정의 뇌,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고 욕구가 있고, 이것을 좀 아이콘화했습니다. 원함은 입, 그 다음에 감정은 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눈, 이렇게 뇌와 마음의 계층을 구조화시켜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건 배웠던 건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마치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해서 그것도 신체 기관으로 상정해서 심리조식을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원함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주로 감당하는 것은 눈이고, 우리가 들어서 느끼는 것은 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취하는 것은 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 귀를 잘 기울여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들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기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욕구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원함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가 적절히 대화에 반응하기도 하고 대응하기로 하면 이것은 훌륭한 대화요,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심리소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심리도식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하나씩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